이번 시간에 우리 차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상에서 이 차트를 이제 주어주고 이 차트를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수정해라. 그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때 이제 만약에 중간에 이제 문제 풀다가 차트가 막 이상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됐다고 해서 문제상에서 줬던 그 차트 있죠? 그 차트를 내가 삭제를 하고 신규로 우리가 차트를 새로 만들게 되면 문제를 다 풀었더라도 그건 이제 0점 처리됩니다. 해서 차트를 주어진 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차트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무작정 따라하기 시대에서 다음 지시사항대로 차트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차트 데이터 보니까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자, 요 차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 그림에 있는 모양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수정하라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충렬이다, 송치윤이다, 송혜영이다, 김구환이다 해서 이 네 명의 이 네 사람의 퇴직금 데이터를 우리 차트에다가 추가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보니까 우리 계열을 보니까 기본급하고 상여금밖에 없어요. 여기다 이제 퇴직금도 추가시키라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다 퇴직금을 전부 다 이제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 네 명의 데이터만 이제 추가시켜라. 그겁니다.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시킬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차트를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누르고 나서 이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선택을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뜹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이 두 가지 계열만 있죠. 여기다 이제 퇴직금도 이제 추가시키라는 그 얘기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퇴직금 요 제목이랑 그리고 이충렬의 이 퇴직금 데이터 그리고 송치윤 그리고 송혜영 그리고 김구완 이 사람의 데이터 요렇게 세 개 전부 다 이제 범위 잡아서 우리가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는 범례 항목 계열을 이제 추가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계열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이제 퇴직금이다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열값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 지워버리고요. 그때 이제 이충렬의 데이터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송치윤, 송혜영, 김구완 요 세 명의 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퇴직금 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 상태에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차트를 보면 퇴직금이다 하고 이곳에 전부 다 각각의 계열들이 추가된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퇴직금 계열이 있대요. 퇴직금 계열이 지금 우리 회색 막대기 보고 얘기하죠. 이 회색 막대기는 차트의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래요. 변경을 하고 그걸 이제 보도축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봤을 때 세로축만 있죠. 근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세로축도 있고 우리 보조축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이 보조축으로 우리 퇴직금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퇴직금이 회색 막대기니까 회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모든 회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회색 막대기 어떤 게 됐든 상관없어요. 회색 막대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지금처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럼 이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 보니까 요 파란색은 기본급이다. 주황색은 이제 상여금이다. 회색은 이제 퇴직금이다 하고 나오죠. 해서 각각 계열들마다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퇴직금의 계열을 이제 바꿀 거니까 퇴직금의 우리 차트 종류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축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퇴직금은 우리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주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보조축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보조축으로 만들 거니까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해서 꺾은 선형이 퇴직금이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축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 레이아웃 3번으로 이제 수정하래요. 그리고 차트 스타일은 이제 스타일 4번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위쪽에 이제 차트 디자인이다 서식이다 하고 요 메뉴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스타일 변경시킬 수 있게 뜨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레이아웃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3번으로 이제 고치라 그랬죠. 해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빠른 레이아웃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레이아웃 3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 모양이 이렇게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차트 스타일을 이제 스타일 4번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차트 스타일이 지금 이곳에 쭉쭉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스타일 4번이라는 거 요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레이아웃과 차트의 스타일은 차트의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들어가서 빠른 레이아웃 그리고 차트의 스타일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준다라는 거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의 제목은 대리급 퇴직금 정산 내역이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가로축의 그 제목은 사원명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의 제목은 금액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위에 이제 차트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도 제목 써져 있고 가로축도 제목이 써져 있죠. 근데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해서 차트 제목부터 집어넣자고요. 차트 제목이라는 거 이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 거려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 제목을 변경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이곳에다가 우리가 차트 제목을 직접 써도 돼요. 해서 차트 제목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할게요. 자, 수식 입력줄 한번 클릭하면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대리급 한 칸 띄고 퇴직금 한 칸 띄고 정산 한 칸 띄고 내역이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제목 다 썼으면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수식 입력줄에 입력했던 그 제목이 차트의 제목으로 짜잔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로축하고 세로축도 제목 집어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축 제목을 이제 추가를 시킬 때는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축의 제목도 우리가 이곳에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차트 제목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값들도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축 제목 집어넣자고요. 축에 들어가서 이제 기본 가로요. 기본 가로를 선택하게 되면 가로축의 제목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뜨면 지금 축 제목하고 얘가 선택돼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사원명이라고 우리가 입력해주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가로축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도 집어넣자고요. 우리가 축 제목에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기본 세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축 제목하고 얘가 선택이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여기다 이제 금액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에 그랬습니다. 차트 제목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이제 글꼴을 이제 궁서체로 바꾸고 크기는 12포인트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기울는 꼴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트 제목을 그렇게 바꿀 거니까 차트 제목을 한번 선택해 주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엑셀 메뉴 중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홈이라는 메뉴 있죠. 이 홈이라는 메뉴 가게 되면 글자 모양이다, 글자 크기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속성 같은 것들 설정할 수 있고 색깔도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다가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글꼴은 궁서체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글꼴 모양 요거 선택해주고요. 쭉쭉 내려가서 이제 궁서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서요. 자, 여기서 이제 궁서체라는 거요. 궁서가 있고 궁서체가 있는데 궁서하고 궁서체는 완전히 글씨 모양이 다른 거예요. 자, 궁서 갖다 댔을 때 궁서체를 이제 제가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여기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세요. 지금이 이게 궁서예요. 그리고 궁서체는 이렇게요. 너비가 조금 다르죠? 간격이 조금 달라요. 해서 문제 시킨 대로 궁서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크기는 12포인트라고 나왔죠? 해서 크기는 12포인트다 해서 12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로 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굵게가 이미 선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원래 선택돼 있던 것들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자, 기울인 꼴 해라 그랬으니까 그 두 번째 있는 거 기울인 꼴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에 그 눈금의 최대값을 만으로 주 단위를 1000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세로축을 바꿀 거니까 이 세로축에서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축소시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해서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단위라고 해서 우리 기본하고 보조로 써져 있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기본이 아니라 주단위예요. 주단위고 여기가 이제 보조 단위요.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최대값을 변경시키라 그랬죠. 최대값을 얼마로 바꿔라? 만으로 바꿔라. 그럼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만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하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제 만으로 그렇게 이제 수정이 됐는데 이 뒤에 보니까 점 0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단위요. 주단위는 시험 문제에서 지금 주단위를 1000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1000이라고 직접 입력해주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1000.0 하고 들어가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차트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그림을 봐도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이 축소 식창은 닫아버리자고요. 닫기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송치윤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가 있대요. 그 데이터 중에서 퇴직금 계열의 레이블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송치윤이라는 사람의 우리 이 꺾은 선이요. 퇴직금 그 계열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값이 붙어 있죠. 요거 이제 표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퇴직금 계열에다가 그렇게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이 퇴직금 계열 요 꺾은 선형 있죠?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동그라미, 모든 이점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블을 이제 표시할 게 아니라 송치윤 거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송치윤 거만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얘 것만, 요 사람 것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가 지금은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만약에 이 위치를 바꿔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없습니다. 가운데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위쪽이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럼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7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요. 8번 문제 보니까 범례 그랬어요. 범례가 지금 무슨 색이 뭐다 요걸 보고 우리가 범례라고 하죠. 이 범례의 글꼴 크기를 10포인트로 그렇게 변경시키래요. 그리고 이 범례의 배치는 위쪽으로 하래요. 지금 문제 그림 보니까 범례가 요 위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범례의 도형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이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범례라는 거 요거 문제 먼저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글꼴 크기를 이제 10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홈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글자 크기를 우리가 10으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10이라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일단 여기까지 이제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배치는 이제 위쪽에다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범례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범례 서식하고 이렇게 떠요. 뜨면 그때 이제 여기서 범례 위치를 우리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례 위치를 우리가 바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범례라고 있습니다. 이 범례에서 여기서 이제 위쪽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선택해도 돼요. 둘 중에 이제 편한 방법으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스타일은 우리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도형 스타일 바꿀 거예요. 도형 스타일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차트 스타일하고 나오잖아요. 이거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서식을 바꿀 거니까 요 서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해 주면 지금 이곳에 도형 스타일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를 선택해 주면 이제 자세히라고 요거 이제 클릭하면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쭉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을 선택해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8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차트 영역이 이 차트의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우리가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할 때는 지금처럼 차트에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런 곳을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이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불러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이제 차트 영역에 그랬으니까 차트 영역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 한번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테두리의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창이 떴고 여기 보면 이제 테두리라고 있죠. 이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테두리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쭉쭉 뜨는데 그 중에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둥근 모서리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그림자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걸로 지정하래요. 그때 이제 그림자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이 차트형 서식창에 두 번째 있는 거 이 효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림자 하고 있죠. 그림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중에서 우리 미리 설정에 보게 되면 요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자를 집어넣을 수 있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차트 영역 서식 끝났으니까 이제 요거 창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우리 차트 이제 작성된 거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문제 싹 다 풀었죠. 문제를 이렇게 다 풀고 나면 우리 문제지에서 주어진 그 그림 있어요. 그 그림이랑 내가 작업한 거랑 혹시나 어디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해서 우리 제목은 똑바로 되어 있는지, 범례는 똑바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로축, 그리고 보조축, 여기에 값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목들도 똑같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로축도 값이 똑바로 입력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 수치 데이터 있죠? 이런 것도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싹 다 한 번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싹 다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개수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 차트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정하는 그 문제를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기본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동그라미 5개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제,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떤 게 이제 문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에 쭉쭉쭉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세요. 우리 차트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